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대 감염병 중 부동의 1위인 인플루엔자, 즉 독감 강의를 맡은 건양대학 간호학과 정선영 교수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다고요? 그동안 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하나씩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천 세든초등학교 4학년 손정민입니다. 저는 아직도 인플루엔자를 의미하는 독감과 감기를 헷갈려요. 지금까지 독감이 독한 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어떤 병인가요? 우리 친구들에겐 인플루엔자보다 독감이라고 말해야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와 독감은 같은 병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감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감기와 다르게 인플루엔자는 고열, 아주 높은 열과 같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답니다. 친구들은 즐겁게 학교 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아팠던 경험이 있죠. 인플루엔자는 38에서 41도씨의 아주 높은 열이 발생하는 반면 감기는 가벼운 열이 서서히 시작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감기 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기와 인플루엔자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후 감기에 걸렸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 자주 걸리는 3대 감염병 중 첫 번째가 인플루엔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초등학생 환자가 매년 몇 명이나 발생하나요? 2019년 한 해 동안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인플루엔자에 걸린 학생은 모두 33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 23만여 명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아주 높은 열, 고열, 오한, 떨리는 거,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콜록콜록하는 기침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거나 춥고 심하게 온몸이 아프다고 느껴져 몸살 났다고 말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인플루엔자 때문일 거예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매우 아프답니다. 보통은 고열과 심한 근육통이 2일에서 3일 동안 지속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증상이 가벼워집니다.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옮기게 되나요?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그때 나온 침방울과 콧물, 가래와 같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주로 옮겨집니다. 친구들과 하는 하이파이브 있죠? 이런 하이파이브와 같은 손 접촉이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환경 표면을 만진 뒤에도 옮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플루엔자도 코로나19 때처럼 백신 접촉,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말해줬네요. 인플루엔자 예방법도 코로나19 예방법과 비슷해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거죠. 그리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손 씻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손만 잘 씻어도 설사 질환은 30%, 호흡기 질환은 20% 이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나 입에서 나온 침방울이나 호흡기 비말이 다른 사람의 코나 입에 묻거나 또는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손만 잘 씻는다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손을 잘 씻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제대로 손을 씻으려면 20에서 30초 동안은 꼼꼼하게 씻어야 해요.
시계나 타이머가 없다면 손을 구석구석 씻으며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정도 흥얼흥얼거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물로 적시고 모든 부위를 덮을 만큼 충분히 거품을 칠한 뒤 양손 바닥과 손가락을 교차하면서 비벼줍니다. 그리고 물로 헹군 뒤 종이 수건으로 손을 잘 말려주면 돼요. 인플루엔자가 코나 입을 통해 감염되는 병이잖아요. 그럼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침 예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거죠. 만일 주변에 휴지가 없다면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이 손에 묻어서 교실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같이 친구들이 함께 만지는 곳을 같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휴지가 없다면 손보다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기침, 가래, 재채기 할 때 코나 입안에 침바구니나 호흡기 비말이 튀어서 1에서 2m 이내에 있는 다른 친구의 눈, 코, 입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침방울이 친구에게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침 예절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방금 얘기한 인플루엔자 예방법 중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인데요. 교실에서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법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급식, 환기, 체육 중 정답을 맞춰보세요. 환기요. 환기를 자주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환기가 안 된 교실에서는 많은 학생이 감염될 수 있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수시로 창문을 열고 교실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처럼 인플루엔자도 백신이 있나요? 네, 있어요. 해마다 새로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적어도 유행 2주 전에는 맞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에 몸 안에 면역력을 만드는데 2주 정도 걸리고 그 효과가 6개월가량 지속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걸릴 수도 있을까요? 코로나19 백신 맞은 후 코로나에 걸린 친구도 봤어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처럼 돌파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더라도 손을 자주 씻는 등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다면 백신을 꼭 맞을 필요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이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증상을 가볍게 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병원 입원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친구들도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 부위가 아팠던 경험이 있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이내로 저절로 해소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기와 헷갈리기 쉬운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와 독감이 같은 병 이름이고 독감이 독한 감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죠? 오늘 감염병 예방 교육 시간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이 인플루엔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예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